안녕하십니까. 시니어라이프 김중호입니다. 오늘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정말 수백 번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아픔을 다른 분들은겨 피눈물 나는 제 이야기를 용기내어 꺼내봅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한숨이 터져 나옵니다. 제 평생을 바쳐 악착같이 모은 돈 3억. 그저 이 차리찬 반지하 방의 시멘트 벽뿐입니다. 하나뿐인 아들 녀석에게 그 돈을 전부 밀어주고 저는 지금 보증금 500. 어쩌다 제 팔자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제가 23세 시집을 왔으니 벌써 50년도 더 된 이야기네요.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었지만 몸이 약했습니다. 제가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어떤 건지 그때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아 울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새끼 굶길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인생에 나는 없었습니다. 동대문 시장 한 기퉁이에 자판을 깔고 양말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남들 새벽 4시에 나올 때 저는 3시에 나왔고 남들 밤 10시에 들어갈 때 저는 11시까지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손등은 갈라지고 발뒤꿈치는 시멘트처럼 굳어갔지만 통장에 10만원, 100만원 돈이 쌓여가는 것을 보며 그 고통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우리 아들 남들처럼 공부시키고 번듯하게 키워서 장가 보내는 게 제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어릴 때부터 참 착했습니다. 엄마 고생하는 거 안다고 흔한 장난감 하나 사달라고 조른 적이 없었고 학교에서 상장이라도 받아오는 날이면 제일 먼저 시장으로 달려와 제 품에 안겨주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커서 꼭 호강시켜줄게. 지금도 귓가에 생생한 그 말 한마디가 지난 40년 세월을 버티게 한 힘이었습니다. 그렇게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심정으로 제 모든 것을 바쳐 아들을 키웠고 그렇게 제 통장에 찍힌 3억이라는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목숨이었습니다. 아들은 번듯한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예쁜 며느리도 없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도 낳았죠. 이제 정말 제 고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장에서 자판도 접고 그동안 모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 하나 사서 손주들 재롱이나 보면서 남은 인생 편안하게 사는 일만 남았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도 말수가 줄고 한숨만 푹푹 내쉬더군요.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도 아니야 엄마. 괜찮아 이 말만 반복했습니다. 아들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더군요. 친구랑 같이 IT 사업이라는 걸 시작했다고요. 세상이 바뀌고 있으니 월급쟁이로는 미래가 없다고. 크게 성공해서 엄마께 정말 큰 효도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는 아들의 눈이 그날따라 유난히 이글거렸습니다. 처음에는 잘 번듯한 사무실도 없고 직원도 몇 명 있다더군요. 가끔씩 용돈이라며 두둑한 봉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이 너무나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 내외가 무거운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엄마 사업이 지금 아주 중요한 고비에 와 있어. 이번에 큰 투자를 하나 받아야 하는데 우리도 가진 게 있다는 걸 보여줘야 투자를 받을 수 있대. 그래서 말인데 엄마 그동안 모아두신 돈 딱 3개월만 아니 2개월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 투자만 받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목숨. 안 된다고 그건 절대 안 된다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아들의 축 처진 어깨를 보는 순간 차마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엄마 난. 그 말이 그 간절한 아들의 목소리가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결국 저는 제 손으로 은행에 가서 40년 동안 제 눈물과 땀으로 쌓아 올린 성을 제 돈을 가져간 첫 한 달은 매일같이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걱정마. 다 잘 돼가고 있어. 그 말을 저는 바보같이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2달이 다 되어갈 무렵 아들. 제가 전화를 걸면 회의 중이라며 끊기 일쑤였고 나중에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몰라요. 그 인간이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저도 모른다고요.
어머니 돈이라도 받으신 거예요. 저희 지금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왔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내 아들이, 내 착한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수백 번, 수천 번 되뇌었지만 제 심장은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찾아간 아들의 사무실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버려진 서류들만 나뒹굴고 있더군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이 송두리째 사기당했다는 것을. 너무나 큰 충격에 눈앞이 캄캄해지며 차마 다음 말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 한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 날렸어. 내가 사기당했어. 엄마 돈 다 날렸어.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엄마 나 무서워. 그 말을 듣는데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그냥 허공만 바라봤습니다. 그것이 아들과의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그 후로 저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저는 돈도 잃고 자식도 잃었습니다. 제가 살던 남은 돈을 탈탈 털어지. 처음 이곳에 온 날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죽고 싶다는 생각도 수십 번 했습니다. 하지만 죽을 용기도 없더군요.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을 원망하냐고요? 원망스럽습니다. 믿고 또 밉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미운 건 자식의 눈물에 모든 것을 내어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제 동년배 어머님, 아버님들, 그리고 언젠가 부모가 될 젊은 분들께 피눈물로 호소합니다. 자식이 아무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해도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마지막 보루는 반드시 남겨두셔야 합니다.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진정으로 자식을 위하는 길입니다. 내가 굳건히 서 있어야 나중에 자식이 무너졌을 때 차가운 밥 한 끼라도 차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다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박스를 줍고 공공근로도 신청했습니다. 하루에 몇천 원을 벌지만 이 돈은 온전히 저를 위한 돈입니다.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을 제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혹시 만약에라도 이 영상을 제 아들이 보고 있다면 이 어미는 괜찮다고, 그러니 죄책감에 나쁜 생각하지 말고 어디서든 밥 굶지 말고 꼭 살아만 있으라고 그 말 한마디만 전하고 싶습니다. 제 기구한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